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신하였고, 어머니였고, 장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 27명의 왕이 즉위했지만 진짜 조선을 움직인 손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왕보다 더 강했던 사람들, 조선 최고의 권력가들을 소개합니다.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뒤편을 들여다보면 진짜 권력의 흐름이 보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결제는 끝나 있었고, 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명령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4명의 인물들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권력가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남자. 1392년 새나라 조선이 세워집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의 이름을 지었고 한양의 도시 구조를 설계했으며 조선의 법전인 조선경국전을 썼습니다. 군사 제도를 바꾸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관료 체계를 새로 짰습니다. 이성계가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면 정도전은 그 집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에게는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보다 재상이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은 매번 나올 수 없다. 그러니 왕이 무능하더라도 나라가 돌아가려면 재상이 실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도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이방원이 증명했습니다. 태조의 5째 아들 이방원은 이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왕권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이방원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살해합니다. 정도전의 이름은 이후 200여 년간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역적의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시대 정도전은 복권됩니다. 시호를 받고 제사가 허용됩니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경복궁의 이름을 처음 지은 정도전의 공로를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의 이름은 궁궐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정도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이 500년을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법, 제도, 행정체계 그가 설계한 틀 안에서 2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정도전의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력가 문정왕후. 조선의 실질적인 여왕.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여성이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왕을 집어삼킨 여인이 등장합니다. 문정왕후입니다. 1501년에 태어난 문정왕후는 1517년 중종의 3번째 왕비가 됩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 당시 왕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아내가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 어머니는 왕의 뒤에서 모든 권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문정왕후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즉위하지만 인종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입니다. 명종은 즉위할 때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8년간의 공식 집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진짜 권력은 수렴청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왕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이후에도 명종은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도 문정왕후는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불교 승려 보호를 중용하여 선교 양종을 부활시켰습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불교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는 여왕이 있고 아래로는 간신이 있다. 경기도 양재역에 붙은 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선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정왕후는 1565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녀가 죽자 그토록 총애하던 승려보호는 바로 유배를 떠났고 불교 중흥정책은 중단됐습니다. 그녀 한 사람의 의지로 유지되던 권력이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녀가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권력가 안동 김씨. 가문이 곧 나라였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과 한 가문이 권력을 잡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도전은 개인으로 권력을 가졌고 문정왕후는 어머니로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는 가문 자체가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1800년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그의 아들 순조는 겨우 11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왕이 어리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가장 먼저 채우는 세력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김조순입니다. 김조순은 딸을 순조의 왕비로 집어넣습니다. 왕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가 조정의 요직을 장악합니다. 판서가 되고 대신이 되고 군의 지휘권을 쥡니다. 과거 시험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와 연결된 사람은 쉽게 관직에 나아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체제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60년이 넘도록 이어집니다. 안동 김씨는 순원왕후, 효현왕후, 철인왕후를 연달아 배출하며 왕실의 외척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는 참혹했습니다. 관직을 돈 주고 샀으니 지방관이 된 사람들은 그 돈을 백성에게서 뽑아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거치고 부정부패는 세금 위에 또 쌓였습니다. 1862년 마침내 전국 37개 고을에서 동시에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임술농미 낭쟁입니다.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합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조대비가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안동 김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흥선군의 아들 이재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고종의 즉위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손에 쥡니다. 60년의 세도 정치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남았습니다. 삼정의 문란, 민심의 이탈, 무너진 관료체계, 이 유산이 조선 말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권력가, 흥선대원군. 살아남기 위해 미치광이가 된 남자, 흥선대원군 이항. 그의 인생 전반부는 처절한 생존 드라마입니다. 세도 정치 시대에 왕족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눈에 왕족은 언제든 왕으로 앉힐 수 있는 존재였고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하응은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택합니다. 그는 스스로 망나니 행세를 했습니다. 거리를 떠돌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달랐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조선의 현실을 관찰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받고 세도가의 폐해를 받고 관료체계가 어떻게 부패해가는지를 봤습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1863년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조대비를 움직여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섭정으로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15년의 준비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단행한 개혁은 놀라웠습니다. 먼저 안동 김씨 세력을 조정해서 몰아냈습니다.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왕권을 약화시켰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켰습니다.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법을 시행했습니다. 전국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습니다. 서원이 지방 토호들의 착취기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270년간 폐허로 있던 경복궁을 다시 세웁니다.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당백전이라는 악화를 찍어내고 강제 노역으로 충당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고 백성들은 다시 신음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는 세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한 병인양요 1866와 미국 군함이 침입한 신미양요 1871 두 차례의 외침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1873년 그는 권력에서 물러납니다. 아들 고종과 며느리 명성황후 그리고 보수 유학자들의 연대에 밀려납니다. 권력을 잡은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몇 차례 권력 탈환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비극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구시대적이었고 세계사의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안으로는 강했지만 밖으로는 고립됐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강인한 권력자였고 동시에 조선을 근대로 이끌지 못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선을 실제로 움직였던 4명의 권력가를 만났습니다. 정도전은 시스템으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만든 설계도 위에서 5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문정왕후는 의지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오직 본인의 집념 하나로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안동 김씨는 구조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가문, 혼인, 관직 독점 60년간 나라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생존으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미치광이 행세 15년 끝에 마지막 강인한 섭정이 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개인의 의지가 구조를 이길 수 있는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가, 여러분은 누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